안녕하세요. 연금 전문가 이용주입니다.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의 문제점이 뭘까요?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면서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노후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는 대부분 다 목돈을 준비해서 노후에 까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목돈을 한 번에 잃게 되면 그 이후의 노후는 굉장히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노후에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금이죠.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노후 준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금 제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층 연금, 4층 연금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보여드릴 자료에는 5가지의 연금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죠. 이거 말고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 연금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직장 다니실 때 준비하시는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농지연금 같은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가 있는데 이 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금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여러분 잘 준비하고 계시죠? 과연 나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까요? 궁금하시죠? 토스뱅크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스뱅크 앱에 접속하셔서 하단에 전체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연금 준비 항목 보이시죠? 여기서 내 국민연금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동의해 주시면 아주 빠르고 쉽게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연금 잘 준비하시면 국민연금 받을 수 있으실 텐데 그래도 걱정이 많으시죠?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불안한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받을 수는 있을까? 걱정되실 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 운영 방식이 적립해서 쌓아놨다 드리는 적립 방식이지만 만약에 기금이 고갈된다면 더 이상 적립금을 쌓아놓는 방식은 불가능하고 그 해에 필요한 국민연금을 그 해에 걷어서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바뀌겠죠. 만약에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5년 이후에는 적립 방식이 아니라 부과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소득 대체율 기준이 42%입니다. 자, 내가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했을 때 나중에 42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2만 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 곳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42만 원을 내줘야 받는 사람들이 42만 원 받겠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죠. 올해 지금 연말에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루빨리 국민연금 개혁이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준비 중인 연금 개혁안을 보시면요. 2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연금 받는 수령액에 있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서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2가지 제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보험료가 9%에서 13%로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는 돈은 적은데 받는 사람은 많아지면서 기금이 고갈되겠죠. 어쩔 수 없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고 있는데 13%로 올린다면 지금 내는 보험료의 1.5배 이상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부담을 해야 될 수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분 중에서 최고 상한액을 내시는 분들이 한 달에 55만 5,300원을 내고 계십니다. 소득 상한액이 월 617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9%인 55만 원 내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만약에 13%로 인상된다면, 물론 바로 인상되는 건 아니고 차등적으로 인상되지만
빠르면 50대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도 13%로 인상이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최고 상한액을 내시는 분들이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매달 부담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고 있죠. 전년에도 최소 3에서 4% 이상 인상되다 보니까 5년 후가 되면 못해도 15에서 20% 정도의 보험료 상승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13%를 내야 돼서 80만 원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가 상승분까지 감안해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한 달에 1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는 분이 나올 겁니다. 만만치 않으시죠? 물론 직장인들은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일반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내 지갑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자, 그런데 내는 돈이 올라간다면 받는 돈도 같이 올라간다면 다행이겠죠. 많이 내고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내는 돈은 올라가고 있는데 받는 돈은 크게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금 제도 중에서 소득 대체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대로라면 국민연금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낮아집니다. 2028년까지 40%로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액을 그 해의 경제 변수, 기대 여명이라든가 출산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받을 때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더 인상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받다가 물가 상승률이 3%가 올라서 103만 원을 받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인데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전년도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았고 기대명이 더 길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2% 정도 연금액을 깎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 물가 상승률만큼 3% 올랐지만 반대로 2% 정도 자동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내 연금은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내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올라주는 효과가 다소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준비가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 어떤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에서는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지원 혜택에 따라서 두 가지의 개인연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입니다. 이 연금 계좌는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 연말정산 때 세금 많이 내시죠? 그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 세액공제해드리는 연금저축 IRP, 연금 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납입할 때는 세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 이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연금 중에서 세제적격 연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적격연금은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를 말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연금저축 IRP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서나 가입하실 수 있고요.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이 연금 계좌는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계좌가 여러 개를 하더라도 합산해서 1인당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 중에서 9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연금저축 IRP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연금 계좌에다가 1인당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연말에 세금 환급,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이시라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연간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연금저축 IRP 계좌에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겠고요. 만약에 소득 기준이 이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 13.2%를 연말에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900만 원을 최고로 납입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이신 직장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최대 900만 원 곱하기 16.5%
148만 5천 원의 금액을 연말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이 만약에 소득이 많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납입한 금액의 13.2%까지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간 900만 원 최대로 납입하신다면 연말에 118만 8천 원, 100만 원 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임 없이 연금저축, 연금계좌 만드셔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으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여러분께 세액공제 해드리는 이유가 있거든요. 세액공제 받으실 땐 좋지만 나중에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됩니다.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조건 지키지 않으시면 중간에 내가 인출하거나 해지하거나 연금 외 수령하시게 되면 지금 돌려받으신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유의하셔서 연금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가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연금저축에 있는 돈을 잘 운영해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시겠죠. 결국 이 연금저축 운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연금저축과 IRP는 그 계좌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품을 매수,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운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운용을 하려다 보니까 고민스럽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무엇을 사야 될까? 고민하시죠? 연금저축과 IRP를 운영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하셔도 되고요. 다소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수익형 투자자산을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안정적인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정적으로만 운영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는 IRP 내에서 예적금 중심으로만 운영하거나 원금은 지켜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운영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는 있겠지만 예적금 중심으로 운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 않죠. 저는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서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지금의 만 원과 10년, 20년 후의 만 원의 가치는 다르겠죠.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화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연금 자산의 수익이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정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죠. 하지만 금리가 낮은 예적금으로만 운영하신다면 결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금 계좌에 있는 일정한 자산을 수익성이 가능한 투자 자산으로 옮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투자는 위험성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를 제대로 하신다면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연금저축 IRP 계좌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립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립식은 한 번에 목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있다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무언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10만 원씩, 100만 원씩 나눠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것이죠.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면 비용 평균 효과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자, 이번 달에 내가 10만 원으로 매수했는데 이때 주가가 1,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겠죠.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만 원으로 매수를 합니다. 이때는 만약에 주가가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별로 안 좋으시겠죠. 하지만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10만 원으로 500원짜리 주식을 100주가 아니라 2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나는 2달 투자했지만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나는 10만 원씩 2번, 20만 원의 돈으로 300주를 매수했기 때문에 평균 매입 단가는 1,000원이 아니라 666원이 됩니다. 더 낮은 가격에 매입 단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300주를 갖고 있는데 666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666원 이상만 올라준다면 이제 수익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달에 주가가 800원이 되었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은 300주, 그리고 주가는 800원이기 때문에 주가는 회복 중에 있지만 나는 800원 곱하기 300주 해서 내 자산은 24만 원이 되죠. 2달 동안 20만 원 투자했는데 내 잔고는 24만 원이 되면서
4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적립식으로 분할에 투자함으로써 매입 단가를 낮추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큰 수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적립식 분할 투자에 의한 비용 평균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금저축 IRP입니다. 한 번에 내가 목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안정적이면서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연금저축 IRP 계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셔서 매수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연금은 다음 달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죠. 장기적으로 수십 년 후에 필요한 내 노후 자산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금 투자 방법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 중심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우량한 펀드나 우량한 ETF를 매수하셔서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고 계신 연금 계좌에 들어가시면 어떤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지 다양한 상품 라인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성향에 맞춰서 그 다양한 상품 중에서 잘 선택하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금저축 IRP에 대한 절세 효과와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저축과 IRP를 투자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훨씬 저율의 세금, 낮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연금계좌에서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15.4%, 22%의 높은 세율을 부담하셔야 되지만 연금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5.5에서 3.3% 낮은 연금소득세로 저율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시점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시는 거기 때문에 올해 내야 될 세금을 재투자해서 더 큰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투자하신다면 저율과세 혜택과 더불어서 과세를 늦춰주는 과세 이연 효과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 IRP,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까지 연금저축 IRP 계좌를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만드셔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일찍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연금 제도를 다 활용해서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월급 받기도 힘든데 노후에 월 500만 원 만든다고?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꾸준하게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다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다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의 9%인 27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실 겁니다. 소득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내시겠죠. 자, 이렇게 소득의 9%를 꾸준하게 국민연금으로 내신다면 여러분 노후에 연금 예상 수령액이 최소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65세부터 평생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 다니면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만 꾸준하게 하시면 퇴직연금이 쌓이거든요.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년에 300만 원이 퇴직연금으로 쌓이겠죠. 자, 그러면 10년 직장 생활하게 되면 퇴직연금이 3천만 원 쌓이는 것이고요. 20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6천만 원, 30년 하시게 되면 9천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월급이 안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이 정도 쌓이는 것이고요. 월급이 올라가면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을 운용하셔서 꾸준하게 20, 30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퇴직금을 쌓아 오신다면 여러분이 퇴직하는 시점에 적게는 1억 5천, 많게는 2억 원 이상의 퇴직연금이 쌓일 겁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셔가지고 퇴직금 통장에 2억 원 정도를 쌓아 놓으신다면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해서 약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여러분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면서 사회생활 하시면서 일만 꾸준하게 한다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는 연금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개인연금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연금저축 IRP를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3, 40만 원씩만 꾸준하게 납입하셔서 개인연금 IRP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3, 40만 원, 연간 3, 400만 원씩만 준비해도 이것도 10년, 20년, 30년 쌓이게 되면 원금만 1억 원 넘게 들어가고요. 수익까지 합치면 1억 5천, 2억 누구나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금저축 IRP도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연금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도 최소 월 300에서 월 400만 원의 연금을 만드실 수 있겠죠. 이쯤 되면 화폐같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물가상승 연동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여러분의 퇴직금과 여러분의 개인연금도 여러분이 월급이 올라가시는 만큼 더 저축액을 늘리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폐 가치에 대한 걱정 없이 금액을 늘려가면서 나중에 여러분의 연금액도 그만큼의 가치를 보장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 3, 400만 원의 연금 누구나 국가가 하라는 것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 마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맞벌이 하신다? 그러면 곱하기 2 이미 끝났죠? 월 500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금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5억짜리, 7억짜리 집 한 채를 마련하셨다.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연금으로 받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70세에 가입하시는 기준으로 집값 시세 1억당 월 30만 원의 연금을 주택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값이 시세가 5억 정도 나간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 집을 담보로 70세에 주택연금 가입하시게 되면 월 15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죠. 자,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100에서 150만 원, 퇴직연금 100여만 원, 개인연금 100여만 원, 그리고 주택연금 150만 원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액 그렇게 어려운 금액이 아니고요. 부자들, 고액 연봉자들, 자산가들 중심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서민, 여러분도 누구나 지금부터 월급의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준비하신다면 누구나 65세부터 월 500만 원의 평생 연금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까지 노후를 준비할 연금 준비 플랜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는 되지만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금 준비 방법 토스 앱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증권사를 앱에서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고요. 필요하시다면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토스 앱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준비가 더 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토스뱅크에서 이벤트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금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